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10월 6일 금요일 오후에 보내드리는 속보입니다. 검찰이 이 영장이 기각됐던 이재명의 그 대북 송금 혐의 그리고 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창훈 영장 판사가 이 범죄가 소명됐다 인정한 위정교사 이것을 분리를 해서 따로 불구속 기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번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고 영장 법원으로 가서 기각이 된 유창훈 판사가 정치 판결을 해서 기각을 해버린 그 혐의는 세 가지였죠. 하나는 백현동, 그 다음에 대북송금, 또 하나가 위정교사였는데 위정교사는 어차피 그 영장 법원에서도 유창훈 판사도 이것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했으니 이것만 따로 떼서 기소를 하고 나머지 백현동과 대북송금은 이 영장을 다시 청구한다. 자, 근데 다시 청구하는 시점은 지금 영장을 재청구를 하면은 정기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또 체포동의안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또 뭐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검찰 입장에서도 영장을 재청구하려면은 또 새로운 혐의들을 또 새로 포함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그 혐의들을 포함을 시키는 기간, 추가 수사하는 기간을 다 거치고 나면은 정기국회가 12월 9일에 끝납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1월 국회는 열지 않죠, 통상적으로. 그러면 그 사이에 비회기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때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이 검찰의 방침인데 그때 되면 또 모릅니다. 이재명이 이 방탄 국회를 소집을 할 수도 있겠죠. 본인이 어차피 저번에 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달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것은 시건이 돼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다시 또 방탄 국회를 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검찰이 지금 영장을 재청구를 하기로 한 만큼 이것이 이 영장 실질심사로 다시 가면은 이재명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법원이 사법부가 제대로 판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창훈 판사 한 명을 3,300명을 대표하는 이 법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번에 영장이 다시 청구가 되면은 유창훈 판사는 배제됩니다. 이 영장 실질심사에서 배제가 되죠. 2차로 처음에 영장이 기각되는데 2차로 그 재청구를 했을 때는 1차 영장 실질심사를 했던 판사는 배제가 되죠.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에 3명의 영장 전담 판사가 있는데 유창훈을 제외한 2명 중에 1명이 이것을 심리를 하게 되고 또 만일 지금 검찰에서 이 백현동 그리고 이 대북송금 이것을 나눠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합쳐서 병합을 했었죠. 그러면은 이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그러니까 유창훈을 배제한 다른 이 판사가 하게 되고 이 대북송금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또 영장 실질 전담 판사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이것이 기각감인지 이 사법부가 이렇게 기각으로 판단을 한 것인지 그것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재명이 재판 중입니다. 이 시간에도 재판 중입니다. 대장동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 중에 비보가 잇따르는 셈이죠. 제가 조금 전에 방송을 보내드렸는데 이 권순일 재판거래 수사 착수 이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착수됐다는 그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재명과 직접 관련 있는 또 속보 기사가 떴습니다. 단독 기사 시사저널에서 이 기사는 단독으로 보냈는데 이재명 수사검찰 백현동 대북송금 영장 재청구 방침 그리고 위정교사는 분리 기소한다 이 기사입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 보강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시기는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이 필요 없는 정기국회 끝나는 12월 9일 이후 물론 여기서 또 방탄국회를 열 변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12월이면은 정말 총선이 다가오는 시점인데 그때 또 방탄국회를 열면은 민주당이 완전히 공멸합니다. 그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방탄국회는 열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실질심사 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직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유창훈이 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한 위정교사 혐의는 검찰이 이 사건을 분리해서 먼저 기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단순합니다. 왜 단순하냐면은 녹음이 있습니다. 녹음. 이재명이 직접 이 위정을 교사하는 녹음이 있기 때문에 그 녹음이 저번에 털어졌기 때문에 유창훈도 어쩔 수 없이 범죄 혐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재판이 단순한 사건이니만큼 재판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데다가 이 혐의만으로도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따로 떼서 기소를 재판에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 이 유창훈이 애매하게 이야기했던 이 두 개는 그러면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영장을 다시 쳐서 다른 판사의 판단을 받겠다. 이것이 검찰의 의지입니다. 계속 그렇게 이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서종욱 변호사도 송구권의 법대로 시간에 나와서 계속 했고 저도 영장 재청구 필요성을 계속 강조를 했는데 결국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한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이 유창훈 때문에 난감해졌죠. 그 142쪽에 달하는 영장 청구서 그리고 4시간 동안 PPT까지 했는데 유창훈 정치 판결을 해버렸기 때문에 난감해졌습니다. 그러니 이 민주당이 기세등등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실제로 탄핵을 추진을 10월 그 국정감사 끝나면서 하겠다는 입장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석 연휴 기간에도 나와서 영장 기록을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특히 그 영장 기각 사유. 이례적으로 그 분량이 많은 영장 기각 사유도 일일이 다 분석을 했다. 그 결과 하나는 그 위정교사는 기소하고 백현동과 대북송금은 다시 영장을 치기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검찰 핵심 관계자의 코멘트가 나옵니다. 단순한 뭐 검찰 관계자면은 뭐 수사관이 될 수도 있고 평검사도 될 수 있는데 언론에서 핵심 관계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거의 뭐 수사 지휘 라인에 있는 검사의 이야기죠.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와 대북 송금 혐의의 경우 모두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전공법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수사팀의 의견이 모아졌다는 겁니다. 전공법으로. 보강 수사가 필요한데 수사를 마칠 때쯤이면 정기국회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법원의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재명이 이 방탄국회에 열 가능성 그렇지만 이 민주당이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을 거다. 그런 그 전제도 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결정한 것, 하나는 기소하고 두 개는 영장 재청구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건 유창훈의 판단이 큰 영향을 미쳤다. 역으로 유창훈이 이 딜레마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뭐냐면은 유창훈이 이 위정교사 혐의는 인정한다. 백현동 개발 특혜는 상당한 의심이 있다. 이재명이 관여한. 그리고 대북 송금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실질심사 결과물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위정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녹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 이재명 대표의 지위, 관련 결제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가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럼 구속해야죠. 근데도 구속 안 했습니다. 그리고 대북 송금의 경우는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이렇게 해서 결국 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하면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해버렸는데, 자, 다시 재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박용수 모델, 제가 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박용수 모델로 구속될 수 있다. 이재명은 뭐냐면은 박용수 50억 특검 수사를 받아서 검찰이 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바로 그 유창훈 판사가 이것을 기각을 해버렸죠. 자, 박용수 우리 편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처럼 다시 이 수사를 보강을 해서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다시 청구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똑같이. 그러니
이 1차에서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2차 영장에 들어오면은 배제가 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의 2명의 판사 중에 1명, 윤재남 판사가 그 사건을, 박영수 건을 맡아서 영장을 발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를 해버렸죠. 자, 그러니 유창훈 입장에서는 머쓱해졌는데 이번에 다시 유창훈을 제외하고 윤재남 판사나 아니면 또 1명의 서울중앙지법 판사 중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맡게 될 거고, 만약에 이 대북 송금 이것을 분리를 해서 수원지법에 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수원지법 영장 전담 판사도 이것을 다시 판결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이 이야기한 대로 정말 유창훈이 이 법원을 대표하는지, 그래서 법원이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인지, 자, 그 부분도 가려지게 됩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